자, 제넥신부터 보도록 할게요. 10만 4천 원으로 9,600원이 내려서 8.4%가 내렸습니다. 지금 이 바이오 종목이 또 잘 가다가 제넥신이 또 백신 소식과 함께 양봉을 길게 뽑았다가 또 이렇게 이틀 연속 음봉이 크게 나왔고요. 241선을 버티면서 또 양봉으로 올라갔으면 했는데 지금 왜 이렇게 또 음봉이 나왔죠? 네. 거래량도 한 100만 주 정도 있고요. 그래서 제넥신 자체가 지금 뭔가 좀 애매하네요. 네. 저는 백신을 판매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굉장히 호재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 뭐 악재가 나온 것도 아니고, 저는 왜 내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일단 21선도 깨버리는 상황이 나왔고요. 241선과 좀 멀어지긴 했는데, 빨리 뭐 내일 반등이 좀 나온다면 121선까지는 적어도 좀 회복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 사실 장기적인 추세로 보았을 때는 좀 회복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주봉상으로는 이 20주선과 60주선까지 깨버리는 모양이 나왔고요. 일단 내일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좀 소스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했거든요. DNA 백신, 특히 이제 삼상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너무나도 좀 과하게 움직이네요. 사모펀드와 연기금이 또 매도했고요. 일단은 뭐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21선과 121선 회복에 의미를 두고 내일 어떻게 진행이 될지 보도록 하고요. 뭐 소식은 요거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국산 백신 개발을 이제 끝까지 지원하겠다. 하반기에 임상 3상이 예상되고 제넥신 같은 경우는 DNA 백신이라서 굉장히 안정적이었고, 임상 인도네시아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칼베라는 이 기업이 굉장히 동남아에서 큰 기업입니다. 유명한 기업이고, 그 기업에서 제넥신 백신을 공급 계약 체결까지 1,000만 도스를 했고, 그만큼 안전하고 부작용이 없다라는 점인데, 그런 좋은 기사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이틀 연속 이렇게 크게 내릴 이유가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요. 참 뭔가 애매하네요. 제넥신. 네,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내릴까요? 일단은 뭐 크게 신경 쓰지 말고 내일 이 21선과 121선만 좀 회복을 해준다면 좋겠습니다.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이거 심상치 않네요. 뭔가 종목이 왜 이렇죠? 일단은 제넥신 뭐 크게 악재 없었으니까 계속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 13,000원 내렸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는 하락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먼저 소식을 좀 보자면 어,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이제 노바백스 백신의 판권 계약 논란이 좀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판권 계약이 단연간으로 이제 좀 시장에서 받아들였었는데 그거를 이제 1년 정도라고 1년에 불과하고 단가 등의 이제 계약 조건 역시 해마다 바뀔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이 계약에 대해서 좀 불확실성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이렇게 물량이 매도로 쏟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도 실적이 잘 나오고 바이오 종목 중에서는 상당히 재무도 좋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제 어제 저런 뉴스가 나오면서 아주 약세로 움직인 것 같고요. 그간 상승에 대해서 뭐 차익 실현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요 바닥 구간에서 차곡차곡 잘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뭐 이렇게 차곡차곡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내린다면 뭐 요 정도 21선 올라올 때까지 그 정도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아래 꼬리 정도 14만 5천 원 정도만 좀 지키면서 갔으면 하고요. 오늘 이제 기관이 특히 투신과 사모펀드가 많이 던졌습니다. 네, SK바이오사이언스 요즘에 이제 이 사모펀드가 좀 많이 팔고 있는 것 같고요. 연기금은 꾸준히 매수하고 있거든요. 네,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백신 생산 기업이기 때문에 뭐 노바백스 백신이 아니더라도 다른 백신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노바백스 뭐 그 기사에 따라 이렇게 급락할 소스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그냥 차익 실현 겸 그런 기사에 대해서 좀 좋지 않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나갈 겸 뭐 그렇게 좀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크게 뭐 악재가 크진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넥신도 그렇고 SK바이오사이언스도 그렇고 좀
과하게 내렸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과하게 내린 것에 대해서 반등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좀 제넥신이 이제 백신 개발도 한 발 앞으로 갔고 계약까지 한 상태. 그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는 타사의 이제 백신을 만들기도 하고 본인만의 이제 이 백신 개발을 하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생각하는데 이렇게 참 바이오 종목이라는 게 무섭긴 하네요. 네. 그래서 5월 3일에 또 공매도 재개가 되긴 하는데 바이오 종목들이 또 그렇게 기사 터트리면서 내리기 딱 좋거든요. 일단은 어, SK바이오사이언스 제넥시는 뭐 한번 공매도 전에 뭐 신고식이라 하긴 좀 그러네요. 일단 뭐 액땜을 했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들이 있는데 너무 과하게 내렸습니다. 좀 더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진원생명과학이고요. 진원생명과학만 오늘 플러스로 마감했고요. 얘는 뭐 잘 자리 지키면서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21선과 121선이 모이는 지점에서 저는 급등이 한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얘는 확실히 세력주입니다. 진원생명과학. 그래서 요 가격대에서 한번 크게 올리고 나서 요때부터 쭉 떨어뜨리고 네, 다시 한번 이 시세를 줬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지 않을 것 같고요. 이 차트도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봉이나 월봉상으로도 이제 막 올라서 자리를 좀 잡았기 때문에 저는 크게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 목표가는 잘 뭐 정확하게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래도 2만원에서 3만원까지 충분히 가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는 수급이 크게 없는 종목이고 일단은 그 지금 거래량이 좀 많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옆으로 횡보를 좀 하고 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슈팅 조만간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나올 것 같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그 다음에 셀리드고요. 셀리드는 네, 제가 따로 추천드리는 종목은 아닙니다만, 네, 쌍봉 찍고 한번 내려와서 또 21선을 버티긴 했습니다. 그래서 또 요 버티는 거 보고 또 들어가신 분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오늘은 코스닥 전체가 좋지 않아서 셀리드도 좀 급락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 내일 만약에 코스닥이 좀 좋게 나오면 양봉 나오면서 다시 한번 요 라인, 저항을 한번 테스트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요 라인을 좀 강하게 뚫는다 하면, 셀리드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투자 수급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기관 외국인 모두 매도로 접근. 일단은 셀리드도 이 네 개 중에는 가장 이 백신 속도가 빠르다고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넥신도 지금 좋게 진행 중인데 일단 이 백신이라든지 뭐 신약이라든지 이런 바이오 종목들이 사실 기사에 따라서 좀 많이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좀 투자할 때는 조심하는 게 맞긴 맞고요. 결국에는 좀 일희일비 하실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종목들도 좀 장기적으로 네, 보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거기에 따라 이제 제넥신과 이런 종목들도 이제 시작했거든요. 이제 시작해서 꼬리 달고 지금 내려오고 있긴 한데 버텨볼 만한 것 같습니다. 하반기까지도 들고 가볼 만한 종목이다. 그래서 제넥신도 꾸준히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로 마치고요. 장이 좀 좋지 않아서 특히 이제 바이오 종목 요런 종목들이 좀 많이 내려서 좀 아쉽네요. 녹십자도 그렇고 뭐 신풍제약, SK케미칼 그간 이제 코스닥 잘 끌어올렸는데 오늘 좀 바이오 종목들이 약세를 보였네요. 내일은 코스닥 회복하면서 좀 바이오도 반등을 좀 했으면 합니다. 자, 그때까지 우리나라 코로나 시장 네, 다시 한번 뭔가 코로나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런 백신 기업들이 저는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충분히 더 올라갈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계속 리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하락했고요. 최근에 또 어제부터, 네, 그저께부터였나요? 뭔가 흐름이 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양봉이 힘차게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아래로 네, 주가를 좀 눌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해외 증시를 보면 해외 증시는 그래도 약 상승, 계속 상승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뭐 나스닥 다우 산업 같은 경우도 조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긴 한데요. 특히나 우리나라 종목들이 우리나라 증시가 좀 많이 내리는 모습입니다. 뭔가 이제 특이한 사항이 있다면 이제 다음 주에 우리나라 증시가 공매도 재개가 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 종목과 코스닥 150 종목 그런 종목들이 이제 공매도가 가능하게 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뭐 차익 실험을 미리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증시 상승에 대한 차익 실현인지 좀 더 지켜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가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는 이제 21선은 지켜주면서 상승을 좀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전처럼 21선을 디디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상승 패턴이 나올 때는 21선을 지키면서 음봉을 주더라도 바로 올리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과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이탈하고 쉽사리 지금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흐름이 뭔가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자, 공매도 재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5월 3일, 5월 3일부터 재개가 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공매도 재개가 되게 되면 사실 뭐 주가가 좀 많이 버블로 이제 올라갔던 종목들이 공매도 치기가 쉬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악성 기사를 띄워서 또 이제 공매도를 치는 뭐 그런 작업들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뭐 아니면 도 이런 소스를 가진 종목들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확실한 실적이 개선이 되지 않고 뭔가 소문에 의해서 올라갔던 종목들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재무제표가 좋지 않은데 이유 없이 올라간 종목들 있죠. 그런 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은 그런 상황이고, 자, 코스피 코스닥 오늘도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증시 흐름은 전체적으로는 나쁘진 않습니다. 선물이 또 이제 나스닥과 다우가 또 올라가고 있는데 특히 이제 나스닥은 1% 가까이 상승하면서 지금 진행 중이고요. 유럽 증시는 독일 빼고는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내일쯤에는 좀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원달러는 지금 많이 내렸습니다. 1110달러도 깨졌고 계속 내려가고 있는 추세고요. 뭐 암호화폐는 멈춰 있고 채권 수익률은 미국 10년물이 이제 1.65%로 뭐 그렇게 잠깐 급등을 했습니다만 뭐 급등 아닌 급등이죠. 그래서 그래도 크게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1.7%도 아직 되지 않았고 1.65% 선에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증시에 부담될 만한 지금 소식은 없고요. 지금 공매도 재개가 약간 변수가 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종목들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증시는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4월 29일 바이오 종목 제넥신, SK바이오사이언스, 진원생명과학, 셀리드 보도록 하겠습니다.